자, 오늘은 단돈 50만원으로 풀프레임 바디의 렌즈까지 아웃포커싱 최강 가성비를 맞춰봅시다. 일단 아웃포커싱을 생각한다면 판형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50만원으로 카메라 살 수는 있겠죠. 50만원짜리 카메라 많습니다. 가장 저렴한 카메라로는 캐논의 M100, 소니 알파 5100, 올림푸스 EM10 같은 것들은 번들 렌즈 포함해서 4, 5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치만 이런 것들은 다 마이크로 포서드나 크롭 센서인데다가 번들 렌즈 조리개로는 드라마틱한 아웃포커싱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풀프레임 바디의 단렌즈 조합이면 진짜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겁니다. 한번 비교해볼까요? 자, 똑같은 50만원 세팅으로 심도 시뮬레이터를 돌려본 결과입니다. 엄청 차이나죠? 예전에 아웃포커싱 편에서 유효 구경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 번들 렌즈의 경우에는 최대 유효 구경은 9mm 정도고요. 이와 비슷한 화각에 나중에 나올 이 단렌즈의 유효 구경은 47mm 가량 됩니다. 구경으로는 5배, 면적으로는 25배 차이가 납니다. 진짜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치만 이 둘은 똑같이 50만원의 가량으로 살 수 있는 카메라라는 거. 자, 그러면 어떤 카메라를 살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당연히 최신 카메라는 안 될 거고요. 출시된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풀프레임 카메라를 중고로 알아볼 겁니다. 대략 한 10년씩 정도 된 카메라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캐논 5D 마크 2입니다. 캐논의 대표적인 전문가용 풀프레임 라인업입니다. 2008년에 출시된 출시가 335만원짜리 카메라지만 지금은 30만원대로 살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아주 혜자로운 가격이에요. 그치만 2110만 화소에 8000분의 1초까지 지원하는 풀프레임 카메라로서 적어도 밝은 낮에 빛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현역 못지않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니콘도 비슷한 형식의 D700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8년에 출시된 카메라고 비슷한 성능이긴 하지만 화소는 캐논보다 좀 더 낮은 1210만 화소입니다. 가격은 좀 더 저렴한 20만원대로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니의 경우에는 좀 더 최신 바디를 구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 출시된 소니의 전설 시작 알파 7 마크 1을 살 수 있어요. 2430만화소에 8000분의 1초까지 지원하고 아무래도 첫 세대라서 완성도가 부족한 면이 덜어 있기는 합니다. 그치만 이것도 중고로 지금 30만원대로 구할 수 있는 바디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셋 다 풀프레임 카메라고요. 다 30만원대 미만으로 구할 수 있는 카메라들입니다. 그리고 렌즈도 알아볼까요? 일단 3사 모두 풀프레임 최강 가성비 렌즈가 있죠. 흔히 점파 렌즈라고 불리는 50mm의 1.8 렌즈, 유효구용 28mm 가량으로 크롭 번들 렌즈의 9배 면적을 가진 엄청난 렌즈지만 이거는 새 제품도 무려 10만원대, 중고로는 한 자릿수로도 구매할 수 있는 렌즈입니다. 그 중에 소니는 조금 더 비싼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셋 다 가성비는 엄청납니다. 단렌즈라서 줌이 안 되긴 하지만 성능은 엄청나죠. 그리고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은 인물용으로 최강의 85mm f1.8 라인업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캐논, 니콘 모두 중고로 2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고 50mm보다 화질이나 AF 성능도 더 좋은 편입니다. 다만 소니는 아무래도 비교적 최신 렌즈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나가긴 합니다. 그리고 유효구경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크롭 번들 렌즈의 무려 25배 면적을 가지고요. 그 위에 조리개 1.4짜리 고급 렌즈와 비교를 하면은 1.5배 차이가 나는데 25배 차이라면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아웃포커싱 할 때 배경의 복귀 크기는 이 유효구경에 거의 비례를 하기 때문에 아웃포커싱도 이만큼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샘플도 한번 볼까요? 엄청 옛날에 찍은 거긴 한데 한 대략 6년 전 6D 마크 1 바디에 점파 렌즈로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렇게도 지금 한 중고가로 한 50만원대로 맞출 수 있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85mm f1.8 애기 만두 렌즈. 85mm는 전신샷에서 어느정도 아웃포커싱이 가능해집니다. 이것도 거리가 어느정도 멀어서 그렇지 상반신 정도로 가까이서 찍는다면 아예 뭉개지는 수준의 아웃포커싱이 가능할 겁니다. 구형 바디지만 지금 봐도 화질적으로는 전혀 아쉬울 게 없는 퀄리티죠. 그러면 이렇게 좋기만 하다면 비싼 카메라는 안 쓰겠죠?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단점, ISO. 빛이 부족하고 높은 ISO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노이즈가 많이 낍니다. 애초에 최고 ISO가 6400 정도로 최신 바디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요. 같은 ISO라도 노이즈 억제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쓰시겠다 하면은 주로 낮에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AF 성능. 최신 카메라를 쓰다가 갑자기 저 카메라들을 잡으면 다소 충격적일 수는 있습니다. 많이 느리고 많이 안 정확할 겁니다. AF 포인트 자체도 많지 않고요. 요즘은 너무 당연해서 스펙표 따로 설명하지도 않는 크로스 타입 AF가 아예 없거나 중앙에 한 포인트만 있을 겁니다. 그치만 어쨌든 당시에 현업 프로들도 썼던 카메라고 우리가 못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응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IF니 뭐니 해서 알아서 잡아주지만 이런 거는 측가점을 중앙 1포인트로 설정을 해두고 반셔터로 초점을 잡은 뒤 구도를 바꾸면서 찍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제 망가질지 모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10년 넘은 전자기기 사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가져가는 겁니다. 특히 취약한 거는 셔터박스. 아마 이런 카메라 사신다고 하면 주변에서 30만원 주고 사서 셔터박스 나가면 수리비 50만원 나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통 셔터박스 수명이 짧게는 10만, 길게는 한 100만까지도 갑니다. 좀 대중이 없어요. 그런데 취미용으로 가끔 꺼내 찍는 수준이라면 1년에 한 10,000장 정도 찍을 텐데요. 리스크가 없다고는 못하지만 확률적으로 2-3년 동안 2-3만 컷 쓰는 정도라면 진짜 웬만하면은 안 나가긴 할 겁니다. 자, 어떤가요? 물론 최신버디가 주는 이점도 많습니다. 그치만 예산은 한정적이고 내가 추구하는 쪽이 인물 사진에 아웃포커싱 사진을 꼭 원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구매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요약. 역시나 판형이 깡패다.